그깟 제사상 좀 차리게 시켰다고 파혼을 얘기해. 그깟 제사상, 그럼 이제 어머님이 차리시면 되겠네요. 얘 말하는 거 봐라.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정도 말에 뭘 그렇게 성을 내세요? 아직 말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음식하는 거 전부 시켜서 그런 거면 사과하마. 앞으론 나도 도울 테니 그만 화 풀어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식구들 모두 저를 잘도 속이셨더라고요? 어? 네가 그걸 알고 있었어? 그럼 제가 그것도 모를 정도로 멍청해 보이셨어요? 그거 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시킨 거야. 아들은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죽어도 말하지 말라고 시킨 거라고. 그래도 그런 건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아무튼 저는 더 이상 미련 없네요. 아니,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고작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참 지긋지긋하네요. 이게 고작 그 정도 일인가요? 아들 결혼시키기 전에 공감 능력부터 키우세요. 사돈까지 정말 왜 그러세요? 사돈이요? 누가 그쪽 사돈인가요? 방금 대화 속 주인공은 71세 최순희 할머니와 그의 딸 그리고 예비 사돈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냥 남이지만 말이죠. 예비 사돈은 최 씨와 딸이 있는 집에 찾아와 최 씨가 옆에 있음에도 최 씨의 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파혼을 각오한 최 씨의 딸은 그런 사돈의 말에 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예비 사돈이 오기 전에 최 씨는 이미 딸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들은 상태였습니다. 예비 사돈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다 최 씨는 화를 참지 못해 예비 사돈에게 공감 능력부터 키우라고 말해줬습니다. 아니, 정말 그게 그렇게 이해를 못 해줄 일인가요? 끝까지 예비 사돈이었던 사람은 뭐 때문에 최 씨의 딸이 파혼을 선언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눈치였습니다. 최 씨와 딸은 더 이상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예비 사돈을 쫓아냈습니다. 과연 그간 최 씨 할머니와 딸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의 식구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어린 시절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 씨의 어머니는 첫째였던 최 씨를 낳자마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안겨주지 못하자 최 씨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최 씨의 어머니를 원망했고 그 화살은 최 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많은 구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최 씨의 할아버지는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한다며 최 씨의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의 집에 새엄마가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최 씨의 아버지는 새엄마와 결국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최 씨는 그때부터 더욱 심한 비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최 씨에게 그나마 신경을 조금이라도 써주던 최 씨의 아버지마저 모든 신경을 이제는 아들에게 쏟았습니다. 밥 먹는 것은 물론 최 씨는 거의 그 집안의 노예처럼 살아야 했고 새엄마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 최 씨에게 매우 못되게 굴었습니다. 최 씨는 정말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 씨는 결국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 씨는 할머니가 현금을 매번 잠자리 베개 밑에다가 놓아둔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을 챙겨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 씨는 아무도 몰래 아주 소량의 집만 챙겨 마당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새벽, 할머니 머리맡에 있던 돈 봉투를 챙겨 아버지에게 조용히 인사 후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최 씨는 먼저 고향에서 멀어져야 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서울로 향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집안일밖에 없던 최 씨는 그렇게 파출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최 씨는 할머니의 돈을 챙겨오긴 했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았고
이미 파출부 일을 구하기 전에 다 써버린 터라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최 씨가 파출부로 일하던 집에 남는 방이 하나 있었고 그 집 안주인은 최 씨가 남는 방에서 지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면 그 집의 바깥 주인이 점점 최 씨에게 다가왔고 심지어 야밤에 최 씨의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밤마다 문을 잠궜는데 어느 날은 열쇠로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순간 놀라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안주인이 최 씨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바깥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습니다. 최 씨는 이날을 계기로 더 이상 이 집에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얼른 다른 집을 알아봤습니다. 최 씨가 들어간 다음 집은 다행히 집에 남자가 없었습니다. 안주인이 조금 깐깐하긴 했지만 전에 일했던 곳에 비하면 이 정도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들어갔던 집에서 월급을 받았고 이 다음에 일하던 집에서도 월급은 제때 잘 받았기 때문에 최 씨는 허름한 월세방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집 아들 친구들이 많이 방문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 씨와 나이가 같은 또래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꾸미는 법은 몰랐지만 이 당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말을 많이 걸 정도로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 아들 친구 중 한 명이 최 씨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최 씨에게 관심을 표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관심이 싫지만은 않은 듯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미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었고 꽤나 부유한 집안의 아들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 안가 둘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남편과 함께 딸을 낳았습니다. 사실 최 씨의 시아버지는 최 씨가 파출부 출신이라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 씨가 아들이 아닌 딸을 낳자 더욱 최 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집안의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최 씨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매번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차려야 했습니다. 최 씨의 시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셔서 거의 대부분의 일을 최 씨가 도맡아서 했고 딸이 조금 자랄수록 이제는 최 씨의 딸까지 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최 씨의 시아버지는 남편의 다른 형제가 낳은 손자들만 이뻐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딸을 보며 예전에 자기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 미안했습니다. 최 씨는 남편과 아이를 더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최 씨는 남편과 자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혼한 여자는 손가락질을 많이 받던 시대였지만 최 씨는 그런 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최 씨는 무엇보다도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최 씨는 딸을 데려가겠다고 했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이때부터 딸이 자기처럼 살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최 씨는 다시금 일을 다니며 악착같이 딸을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 딸은 취직을 하고 어느덧 남자친구까지 사귀며 최 씨에게 약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딸은 그런 최 씨에게 남자친구의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딸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 씨의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돈을 아주 잘 버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약간 걸리는 게 하나 있어. 뭔데? 식구들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 1년에 제사를 14번을 지내는 큰 집의 장남이야. 최 씨는 이런 딸의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최 씨는 이혼을 하고 딸과 둘만 살면서 더 이상 제사는 지내본 적이 없었던 터라 딸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제사를 1년에 14번을 지낸다고? 난 그런 집에 시집 못 가. 최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위 될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지만 행여라도 언니 딸한테 모든 걸 떠넘긴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집안이 제사 때만 며느리 괴롭히겠어? 최 씨는 이런 지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더 심란해졌습니다. 최 씨는 그저 예비 사돈 될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최 씨의 바램은 그저 바램일 뿐인 듯 싶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최 씨의 딸은 우산도 쓰지 않아 흠뻑 젖은 채 최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모를 정도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최 씨는 딸에게 무슨 일이냐고 일단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감기 걸리겠다며 얼른 샤워를 하고 오라고 하고 따뜻한 차를 먼저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바닥이 다 젖어 최 씨는 우선 걸레로 바닥을 닦더니 이내 마무리하고 딸의 맞은편에 앉아 물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딸은 이전까지만 해도 신나서 최 씨에게 상견례 날짜와 결혼 날짜까지 알려줬는데 그 사이 2달도 안 돼 완전 다른 기분으로 최 씨의 집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딸은 차를 한두 모금 마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딸은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본 것이 몰던 차에 예비 시어머니를 태운 것이라며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딸은 직장을 다니는데 월급이 그리 높지는 않아서 오래된 중고차를 몰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딸이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를 모시고 밥을 사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차에 예비 시어머니가 타자마자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이 차 너무 오래된 차 아니야? 차가 오래됐으면 바꿔야지. 이것이 바로 예비 시어머니가 최 씨의 딸에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눈을 보면서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후 최 씨의 딸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예비 시어머니는 인사를 받아주지도 않고 은근 최 씨 딸의 재력을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셋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그렇고 일은 언제까지 다니게? 월급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하니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건 어때? 상사들 비위 맞춰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사회생활도 힘들고. 어떻게 생각해? 딸의 예비 시어머니는 꼭 끝에는 최 씨의 딸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최 씨의 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직은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아들이 돈 버는 걸로 충분한데 굳이 너까지 일을 다닐 필요가 있어? 딸이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려 하는 눈치였습니다. 일 다니면서 살림 다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제사까지 지내려면 네? 최 씨의 딸은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더 이상의 말은 아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음식의 간에 대해 시어머니는 평가했습니다. 너는 요리를 좀 하니? 최 씨의 딸은 자꾸 너너하는 예비 시어머니가 조금 불편했지만 아직 결혼을 한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 끝나고 요리학원을 다녀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습니다. 최 씨의 딸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서는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에도 딸의 남자친구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둘만 있을 때는 참으로 다정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딸에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듯 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라 최 씨의 딸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최 씨의 딸은 의아했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눈에 보였습니다. 최 씨의 딸은 집에 없는 척을 할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이후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집에 있었어? 예비 시어머니는 왜 집에 있으면서 문을 안 여냐는 눈빛으로 최 씨의 딸을 쳐다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들이 알려줬지. 내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게 싫으니? 당연히 싫죠.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지만 딸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차 한 잔만 내줄래? 딸의 예비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차를 한 잔 내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은 주말이라 딸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알차게 시간을 보낼지 미리 계획을 다 짜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을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어떡해? 딸은 이 일을 계기로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싸웠습니다. 물어보시는데 안 알려드릴 수도 없잖아.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서 어차피 이제 같이 살 거잖아. 이렇게 지금도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는데 앞으로 결혼하면 마음대로 들어오시겠네? 가족인데 뭐 어때? 장모님한테도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가족같이 지내면 되지. 딸은 그렇게 말하는 남자친구가 참으로 미웠습니다. 최 씨의 딸은 이때만 해도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딸의 남자친구는 최 씨의 딸을 데리고 자기 동생 부부의 집으로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최 씨의 딸은 결혼하고 나서 방문하고 싶었지만 딸의 남자친구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최 씨의 딸이 불편한 건 생각하지도 않고 동생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날 동생의 집에는 이미 예비 시어머니가 와 있었고 동생의 아들처럼 보이는 중학생 한 명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아주 친근하게 조카와 인사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임에도 있는 힘껏 들어올려 반가움을 표시했고 격하게 안아주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동생은 남자친구와 나이 차이가 꽤 났는데 벌써 자식이 중학생이라니 대체 언제 아이를 낳은 건지 최 씨의 딸은 의아했습니다. 조카도 남자친구를 아주 잘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우리 손주는 꼭 서울대 가야 돼. 최 씨의 딸은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내가 무슨 악담이라도 퍼붓니?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되죠. 얘기를 들어보니 조카는 공부와는 조금 거리가 먼 듯했습니다. 이후 딸의 남자친구는 일하는 날 점심에 딸과 데이트를 즐기다 급하게 일이 생겼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어난 남자친구를 딸이 뒤쫓았습니다. 남자친구가 향한 곳은 학교인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조카와 함께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딸은 그런 남자친구에게 손짓했고 남자친구는 최 씨의 딸을 보자 흠칫 놀란 눈치였습니다. 최 씨의 딸은 조카를 얼른 집으로 태워주고 남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렸나 봐. 근데 왜 자기 동생이 안 가고 자기가 가? 동생은 바쁘니까. 자기도 지금 일까지 빼면서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애가 친구를 때렸으면 제대로 혼을 내야지. 어르고 달래기만 하면 어떡해? 아직 어리잖아. 어릴 때는 멋 모르고 그럴 수 있지. 그걸 말이라고 해? 조카가 맞고 와도 그런 소리나 하고 있을 거야? 최 씨의 딸은 최근에 이렇게 남자친구와 다투는 일이 많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딸의 남자친구 쪽 제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을 통해서 연락하지 않고 또 아들에게 최 씨 딸의 전화번호를 물었는지 바로 최 씨의 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사 날짜에 9시까지 오라는 문자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는데 최 씨의 딸은 당연히 밤 9시겠거니 생각하고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사 당일 최 씨의 딸은 친구와 점심 약속을 나가려는데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안 와? 9시까지 오라니까. 네? 밤 9시 아니었어요? 농담도 잘하네. 일어났으면 이제라도 오면 된다. 최 씨의 딸은 왜 이렇게 제사 당일 일찍 부르는 건지 의아해하며 친구와의 점심 약속도 깨고 예비 시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설마 했지만 음식을 준비하라는 것 때문에 부른 것이었습니다. 집에 남자친구도 없고 최 씨는 예비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면 집 해줄 거니까 제사는 잘 지내야지. 결혼을 하면 예비 시어머니가 집을 해주기로 했지만 최 씨 딸의 이름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 아들의 명의로 해주는 것이었는데 왜 아들한테 집 해주면서 제사는 또 최 씨의 딸에게 요구하는지 최 씨의 딸은 이때부터 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남자친구가 좋아서 최 씨의 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이 해줄 줄 알았는데 옆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서 훈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당연히 서투를 수 있었는데 자꾸만 시어머니는 최 씨의 딸에게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항상 아쉬운 소리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는 이해해주는 척하는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이후 저녁부터 친척들이 하나둘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집에서 푹 쉬다 이제서야 왔습니다. 딸은 남자친구를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제를 지내기 전에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예비 며느리 될 사람인가? 이젠 아들이 잘 살아야지. 친척은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무언가 찔리는 듯 친척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친척은 별로 눈치가 없는 성격인 듯 했습니다. 아들은 잘 크고 있어? 지금은 중학생쯤 됐겠네. 참, 아들이 아니고 조카구나. 친척은 그제서야 자기의 실수를 눈치챘는지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최 씨의 딸은 지금 남자친구 동생의 아들 얘기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약간의 의심이 들긴 했지만 이후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친척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자연스럽게 최 씨의 딸은 치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11시가 넘어 최 씨의 딸도 매우 피곤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얼른 아들에게는 들어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최 씨의 딸과 같이 나가겠다며 도와주지는 않고 누군가와 계속 연락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치우는 걸 도와주긴 했습니다. 이후 최 씨의 딸이 이제 그만 돌아가려고 하자 설거지는 안 하고 가냐고 물었습니다. 이 많은 걸 허리도 안 좋은 내가 다 설거지 하라고? 어머니, 저 다음날 출근해야 돼요. 그러게 내가 일 그만두라고 했잖아. 지금이라도 일 그만두는 건 어때? 최 씨의 딸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고생했다. 명절에도 이렇게 하면 돼. 명절에도 이렇게 하면 된다니. 얼마 있다가 찾아올 명절이 딸은 벌써부터 걱정되었습니다. 남의 귀한 자식을 그렇게 부려먹었단 말이야? 딸의 말을 듣고 있던 최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딸의 예비 시어머니는 명절 전날에도 9시까지 오라고 최 씨의 딸에게 문자했습니다. 딸은 연휴에 늦잠을 자지도 못하고 아침 일찍 알람을 맞춰놨습니다. 하지만 이날 최 씨의 딸은 아침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딸은 이 소식을 예비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병원을 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내심 오지 말고 쉬라는 말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병원에 들렸다가 얼른 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연휴라서 문을 연 병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 씨는 조금 먼 곳에 병원을 다녀오느라 약속 시간에 조금 늦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최 씨의 딸에게 몸 상태를 묻지도 않고 방에서 무얼 하는지 한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몇 시간을 앉아 있다가 점심이 돼서야 음식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아침 일찍 부른 건지 최 씨의 딸은 의아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최 씨의 딸에게 하루 자고 가라고 해서 최 씨의 딸은 짐까지 일부 챙겨왔지만 감기가 자신에게까지 옮길까봐 최 씨의 딸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다행히 몸은 조금 괜찮아졌지만 이날도 일찍 출발해야 했어서 바로 예비 시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동생 부부들과 조카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아들이 결혼하면 뭐 이것저것 많이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바라는 것도 참 많은 듯 했습니다. 최 씨의 딸은 이때부터 조금씩 이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차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최 씨의 딸은 남자친구에게 제사를 조금 줄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를 이길 수 없다는 말로 답했습니다. 이후 결혼식 올리기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집을 해줘서 최 씨의 딸은 남자친구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갑자기 조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살 거야. 갑자기 왜? 동생네는 바쁘잖아. 집에서 애 돌봐줄 사람도 없고. 우리 집은 애 봐줄 사람이 있어? 우리 집은 엄마도 자주 올 거고 자기도 나중에 일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딸은 이런 남자친구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일하고 지칠 시간임에도 심지어 야근을 할 때도 남자친구는 동생 부부의 집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조카가 이뻐도 그렇게까지 자주 가지는 않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부부는 자기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조카를 대하는 태도 같았고 오히려 최 씨의 딸이 봤을 때는 남자친구가 조카의 아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조카도 남자친구를 더 따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최 씨의 딸은 혹시 몰라 같이 살던 조카와 남자친구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딸은 제발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딸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남자친구는 이미 한 번 결혼을 했고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기 전이나 만나는 초반이 아니라 이렇게 만난 지 오래됐는데도 이 사실을 최 씨의 딸에게 말하지 않고 만약 결혼까지 가게 됐다면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최 씨의 딸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일에 하나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또 왜 그리 안 가는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딸은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딸의 예상대로 조카는 사실 동생 부부의 자식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자식이었습니다. 최 씨의 딸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 한참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정말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딸은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모르는 척하고 다른 조카와 아니 남자친구의 자식과 같이 지냈습니다. 이 당시 딸의 눈에는 초점이 없을 정도로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이제 자기가 사준 집에 최 씨의 딸이 들어와 살자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는 말을 들으니 최 씨의 딸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상의할 게 있다며 방으로 들어가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딸은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도 누군가와 자꾸 연락하는 듯 보였는데 그게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의 남자친구는 자기의 전처와 함께 자기 자식의 진로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제사 때도 남자친구는 전처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최 씨의 딸은 기분이 멍한 상태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남자친구와 시어머니가 다시 거실로 나왔음에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디 가냐는 시어머니의 말에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최 씨의 딸이 나가고 전화와 문자를 계속했습니다. 그건 딸의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연락들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최 씨의 딸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는 척 그날은 힘들어서 그랬다며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날 일은 용서해주마. 뭘 용서한다는 건지 딸은 의아했습니다. 이날은 예비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와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제사 음식 연습을 시킨다며 이때도 최 씨의 딸에게 전을 부치도록 시켰습니다. 최 씨의 딸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을 부치던 최 씨의 딸은 이제껏 자기가 알게 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고 조카가 사실 남자친구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유전자 검사로 다 확인했다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을 감싸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최 씨의 딸은 배신감에 만들던 전을 남자친구에게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호하려다 자기가 대신 맞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했지만 최 씨의 딸은 그 자리에서 굴하지 않고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날 바로 딸은 최 씨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한 거야. 그냥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 최 씨는 이 모든 게 아주 잘된 일이라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최 씨의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딸은 예비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 집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지? 또 아들이 말해줬나 보네. 진짜 정 떨어져. 딸은 이제 남자친구에게 정이 완전 떨어진 듯 싶었습니다. 딸은 문을 열어주지 말자고 했지만 최 씨는 이참에 씨를 확 뽑아버려야 한다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비 사돈이었던 사람은 최 씨에게 간단히 인사한 후 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깟 제사상 좀 차리게 시켰다고 파혼을 얘기해. 그깟 제사상 그럼 이제 어머님이 차리시면 되겠네요. 딸은 이제 지지 않고 할 말 다 했습니다. 얘 말하는 거 봐라.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이 정도 말에 뭘 그렇게 성을 내세요? 아직 말은 시작도 안 했는데. 내가 음식하는 거 전부 시켜서 그런 거면 사과하마. 앞으론 나도 도울 테니 그만 화 풀어라. 예비 사돈은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아들한테 시킨 거야. 아들은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죽어도 말하지 말라고 시킨 거라고. 그래도 그런 건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아무튼 저는 더 이상 미련 없네요. 아니,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고작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참 지긋지긋하네요. 이게 고작 그 정도 일인가요? 아들 결혼시키기 전에 공감 능력부터 키우세요. 대화를 듣고 있던 최 씨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사돈까지 정말 왜 그러세요? 사돈이요? 누가 그쪽 사돈인가요? 아니, 정말 그게 그렇게 이해를 못 해줄 일인가요?
아직도 예비 사도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최 씨는 그런 예비 사돈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얘기 좀 하다가 비 좀 그치고 갈게요. 그쪽이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네요. 최 씨는 그렇게 예비 사돈이었던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이후 딸의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와 연을 끊겠다며 결혼하면 재산은 절대 지내지 않겠다고 딸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그간의 행동으로 봤을 때 남자친구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되는 딸의 거절에 다정했던 남자친구는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정 안 되자 딸을 해치려고 했고 딸은 남자친구를 신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 일로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망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어디 잘못된 투자를 했는지 모아둔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후 이 모든 것이 최 씨의 딸 탓이라고 생각했는지 예비 사도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다 남은 전을 챙겨 최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최 씨의 딸은 최 씨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이 오자 최 씨는 일단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차피 체격이 왜소해 자기에게는 상대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사도는 최 씨의 딸에게 가져온 전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담긴 비닐을 뜯고 던지려는 순간 최 씨가 사돈의 팔을 맞고 그 음식을 뺏었습니다. 그러고는 예비 사돈의 차로 향했습니다. 급하게 왔는지 문도 안 잠가 놓은 듯 했습니다. 최 씨는 그대로 음식들을 예비 사돈의 차에 부어버렸습니다. 예비 사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최 씨는 당한 거 몇 배는 갚아줄 거라며 예비 사돈에게 강경하게 나갔습니다. 예비 사돈은 분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사돈은 냄새나는 차를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로 몇 달 동안 딸의 남자친구와 예비 사돈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또 자기들을 어떻게 괴롭힐지 모르겠지만 최 씨는 정말 당한 거에 몇 배는 갚아줄 생각을 하며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매일같이 말해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다시 한번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 남자친구가 찾아왔지만 새로운 남자친구가 워낙 체격이 크고 무섭게 생겨 딸을 잘 보호해주는 듯 싶었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딸의 새로운 남자친구네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이외의 것도 잘 맞기를 바라면서 최 씨는 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 씨와 딸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딸이 남자친구가 이미 결혼을 했었고 자식까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 결혼이고 그 결말이 참으로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최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딸의 남자친구와 예비 사돈에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최 씨의 딸이라면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 결혼했다는 사실과 애가 있다는 사실을 속인 남자친구를 계속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